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CCPS 책 시리즈는요, Bow Ties in Risk Management, 보타이 기법에 대한 책입니다. 이게 이제 책 표지이고요. 2018년에 발간된 CCPS 책으로 미국 화학공정안전센터죠. CCPS에서 작성을 하였고, 그리고 출판사는 윌리였습니다. 먼저 이제 주요 목차인데요. 서문, 그리고 도입 부분에서는 보타이의 개념, FTA, ETA, 이것도 이제 위험성 평가 기법이죠. 정량적인 위험성 평가 기법인데 이것과의 관계. 두 번째는 보타이 모델에 대한 부분. 세 번째 챕터는 보타이 개발. 네 번째, 보타이 분석에 있어서 휴먼 팩터 부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보타이의 기초적인 사용. 여섯 번째는 장벽, 베리어, 관리 프로그램. 일곱 번째는 추가 보타이 사용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면 그 부록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보타이 기법, 그 도구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례 연구,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그 싱글 보타이 기법에 대해서 이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멀티 보타이 기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그래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보타이 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요 이론에 대한 두 가지 요 그림을 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타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나비 넥타이잖아요. 저희가 요 그림이 이제 나비 넥타이 그림인데 요 맨 왼쪽 부분이 기업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 부분이 이제 사고의 그 최종 결과, 이제 컨시퀀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다이어그램 형태가 이렇게 나비 넥타이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보타이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맨 왼쪽에 있는 트리트, 이 위협이 맨 오른쪽에 있는 그 컨시퀀스까지 도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많은 장벽들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이 장벽을 이제 그 원문에서는 베리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장벽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맨 왼쪽에서 맨 오른쪽까지 가는 최종 사고 결과까지는 이어지질 확률을 줄일 수 됩니다. 그래서 이 장벽들은 이제 슬라이스라고 표현한다면 그 제임스 리준이 그 주장했던 스위스 치즈 모델하고도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 나비 넥타이 그리고 스위스 치즈 모델, 이 그림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요 개요인데요. 보타이 방법론은 20년 넘게 사용되어 왔으며 그 초점은 여러 산업 분야의 주요 사고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고 원인에 대한 스위스 치즈 모델 및 사고 원인을 도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서는요, 위험에 작용하여 통제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최종 원치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위협은 원문에는 threat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과는 consequence입니다. 보타이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그 방지 장벽이 있는데요. 이 방지 장벽을 이제 베리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예방 장벽, 프리벤션 베리어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저감 장벽, 미티게이션 베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그려진 보타이 주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모든 장벽을 명확하게 이 다이어그램에서 보여줄 수 있고요. 보타이 다이어그램은 중대사고의 유해 위험 요소, 해저드의 발현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법은요, 비록 이제 운전 중에 그 설계 단계, 디자인 스테이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운전 중에 운전 단계에 있는 것도 포함하고 있으며 상당히 도식적이고 비정량적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위험성 평가 기법에 비한다면
그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더 쉽게 접근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지속적인 공정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그 모든 장벽, 배리어가 원래 기존 수준에서의 성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시설 수명 전반에 걸쳐 기대되는 효율성 수준과 품질 저하 장벽을 지원하는 데 의존하는 통제 장치들이 실제로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보타이 다이어그램은요, 모든 장벽과 통제 장치 성능 저하 등의 완전 무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제공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보타이 다이어그램은요, 그 플랜트나 이런 시설의 그 PSM이죠. 공정안전관리 프로그램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즈니스 영역의 이 보타이 기법을 확장하게 된다면요, 보타이 방법은 비즈니스의 혼란 원인, 그러한 이벤트의 확대, 이벤트 발생을 방지하는 제어 및 비즈니스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준비 조치 간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화된 그림을 이제 아래 형태로 제공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나비 넥타이죠.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causes로 되어 있는데 이제 사고의 원인들이고요. 맨 오른쪽이 사고의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고의 영향이라고 해서 임팩트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가운데 있는 게 탑 이벤트, 그리고 이 맨 왼쪽에 있는 이 위협이나 사고의 원인들이 최종 결과, 오른쪽에 있는 임팩트로 기결되지 않도록 많은 장벽들을 쌓게 되면 사고 확률을 줄이게 되는데요. 그것을 왼쪽에 있는 것을 프리벤티브, 예방 장벽이라고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미티게이션 배리어, 저감 장벽, 이런 식으로 쉽게 시각화된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보타이의 주요 용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번호가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이제 그 모든 기본 요소 및 그 순서를 도식화해서 표현해 놓은 그 보타이 모형도인데요. 이 용어를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탑 이벤트 부분은 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탑 이벤트는 최상위 사건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위험에 대한 통제력 상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저드 부분은요, 나비 넥타이는 통상적으로 이 해저드, 즉 유해 위험 요인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맨 왼쪽에 있었던 거 트리트였죠. 트리트는 그 나비 넥타이 다이어그램의 맨 왼쪽에 표시되고요. 통상적으로 그 근처에는 예방 장벽이 위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Consequence of Loss of Control, 위험 통제 상실의 결과인데요. 맨 오른쪽에 표기가 되어 있고요. 보타이 다이어그램 측면에서 보면은 근처에는 그 저감 장벽, 미티게이션 배리어가 위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예방 장벽인데요. 예방 장벽은 프리벤션 배리어로 그 예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이 위협이 최고의 이벤트, 탑 이벤트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벽입니다. 다음은 미티게이션 배리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저감 장벽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 최종 상단에 있는 탑 이벤트 오른쪽에 위치하게 돼서 그 이런 탑 이벤트로 가는 것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장벽을 말합니다. 저감 장벽은요, 규모를 줄이거나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용어는 degradation factor인데요. 이 degradation이라는 것은 뭐가 점점 이렇게 안 좋아진다, 악화된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하 요인으로 번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하 요인 degradation factor는 그 예방 장벽과 저감 장벽 양쪽 모두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것이 붙어 있게 되면 장벽을 손상하거나 실패하는 것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저하 요인은요, 예방 장벽이나 저감 장벽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좀 안 좋은 장벽을 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악화 요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보타이 기법 소프트웨어에서는 이것을 에스컬레이션 팩터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성능 저하 제어 기능은 이 저하 통제는 저하 요인을 저감하는 기능을 하게 되며 장벽이 경로상 의도된 기능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 저하 통제는 효과적이고 독립적이고요. 장벽에 대한 감사 가능한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이 감사는 오디트입니다. 이것이 이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타이를 만드는 순서인데요. 전형적인 보타이를 만드는 순서는 이렇게 8가지 요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해 위험 요인. 두 번째, 최고 이벤트, 탑 이벤트죠. 세 번째, 결과, 컨시퀀스입니다. 네 번째, 위협, threat입니다. 다섯 번째, 예방 장벽, prevention barrier입니다. 여섯 번째, 저감 또는 완화 장벽입니다. mitigation barrier. 일곱 번째, degradation factor인데요. 약화, 저하 요인을 얘기합니다. 여덟 번째는요, degradation control인데요. 이 저하 통제, 약화 통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이 8가지 그 보타이 요소들이 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 맨 1번이 그 유해 위험 요인 해저드입니다. 2번 가운데 있는 거죠. 탑 이벤트죠.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결과는 맨 오른쪽에 표기가 됩니다. 3번 부분 결과 컨시퀀스죠. 그리고 최초의 이런 그 위협이 되는 부분은 왼쪽에 표현이 되는데 이 4번 부분에 보면 수리트 위협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위협 부분에는 예방 장벽이 표현이 되는데요. 5번 부분 프리벤션 베리어입니다. 그리고 미티게이션 베리어는 저감 장벽이었죠. 6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미티게이션 베리어 장벽이 여기는 지금 2개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벽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 장벽을 약간 무력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이제 디그로데이션 팩터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요 7번 부분 그리고 8번 부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번 부분은 이제 그 저하, 약화, 통제 부분이죠. 디그레데이션 컨트롤 부분. 그래서 요 그림은 조금 그 사전에 이 보타이 기법을 적용하시기 전에 위치 주요 용어 8단계가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다음은 이제 보타이 생성 절차도인데요. 첫 번째부터 8번째. 아까 그 보타이 기법 주요 8개 요소하고도 일치합니다. 1번 유해 위험 요소와 탑 이벤트를 이제 식별하는 거죠. 이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결과를 식별하는 겁니다. 결과는 컨시퀀스였죠. 세 번째는 위협을 식별해야 되겠죠. 네 번째는 예방 장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쪽에 올 수 있어요. 탑 이벤트 양쪽에 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하 장벽을 식별하는 건데요. 미티게이션 베리어였죠. 여섯 번째는 저하 요인들하고 저하 통제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타이 양쪽에 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이 장벽과 통제 요인들에 대한 그 데이터를 추구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보타이 기법을 수립하였다면 이 보타이 기법이 완벽한지 그리고 질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리뷰를 하는 것.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그 예방 장벽과 저감 장벽의 특징과 그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방 장벽인데요. 예방 장벽은 그 100% 신뢰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PSV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세스 세이프티 밸브, 공정 안전 밸브잖아요. 공정 안전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것 자체는 예방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평상시 그 PSV에 대한 테스트나 점검이 소홀하게 되면 실제 상황에서 작동이 100% 기대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예방 장벽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100% 신뢰성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항상 계산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예방 장벽은 탑 이벤트로 가는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이지, 말씀드렸듯이 100%탑 이벤트까지 가는 것을 막아주지는 않는다. 요것에 좀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저감 장벽인데요. 미티게이션 베리어는요, 저감 장벽은 최종 사고를 막거나 최종 사고의 정도, 심도를 저감시키는 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감 장벽의 예를 든다면요, 비상차단 밸브, ESD죠. Emergency Shutdown Valve, 또는 독성 암모니아 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그 수막 설비, 워터 커튼 설비를 설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배리어의 형태, 장벽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형태는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예를 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요 원문표는 이렇게 밑에 실어놨고요. 장벽은 첫 번째는 수동적 하드웨어, 방유턱이나 방호벽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능동적 하드웨어라고 해서 공정 제어 시스템이나 SIS, Safety Integrated System. 세 번째는 능동적 하드웨어와 인적인 것이 결함된 장벽인데요. 예를 들면 운전자가 비상차단 밸브 ESV를 작동하거나 또는 가스 알람이 울린 후 그것을 인지하고 대피를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능동적 하드웨어와 인적인 것이 결함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적인 부분인데요. 운전자가 어떤 그 비상사항을 감지하고 응답하는 것, 그런 것들을 들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연속적인 하드웨어가 있는데요. 물리적인 설비로 연속적으로 가동되는 거, 뭐 벤틸레이션 시스템, 환기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그 부식이 방지하도록 설치하는 전기 방식 장치, 캐소딕 프로텍션 시스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벽의 형태에 대해서 5가지 표에 실어놨고요. 패시브, 액티브, 그 인적인 요인하고 사람하고 결합되든지 그 휴먼 팩터, 인적인 요인만 작용되든지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연속적인 장벽이 있었죠. 이렇게 이제 5가지. 그리고 이 장벽의 형태는 장벽을 정의하고 이런 장벽의 예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것을 이 장벽이 어떻게 감지하고 결정을 내리고 어떤 실행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벽, 베리어가 지녀야 될 특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독립성, 인디펜던스입니다. 기능성, 펑셔널러비티, 완전 무결성, 인테그리티, 신뢰성, 릴라이어빌리티, 점검 가능성, 오디터빌리티, 접근 보안과 변경 관리, Access Security and MOC죠. Management of Change. 그래서 이제 이 장벽들은 효과적이고 독립적이며 나머지 3가지 이제 타당성 기준을 만족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또한 이러한 장벽들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는지, 작동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장벽이 외부 감사라든지 내부 감사, 오디팅이 가능해야 되겠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소개시켜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로파나 이런 위험성 평가 기법, 거기에 보면은 독립 방어 계층, IPL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개념과도 이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타이 분석에 있어서 인적, 조직적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보타이의 휴먼 팩터, 이제 본문에서는 HOF라고 되어 있는데요. 플레임은 휴먼 앤 오르가나이제이셔널 팩터라고 되어 있고요. 이 챕터에서는 보타이에 있어서 인적, 조직적 요인을 다루는 방법을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인간의 실패, 휴먼 팩터가 직접적으로 이제 위협이 탑 이벤트까지 가는 주요 경로로 사용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부분 인간의 실패는
장벽, 배리어에 위치시키는 것보다는 그 저하 요인, 디그로데이션 팩터였죠. 또는 저하 통제, 디그로데이션 컨트롤 요인에 위치시켜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보타이 기법을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2009년에 발생됐던 캐리비안 석유화학 정유 가솔린 탱크 화재 폭발 사고에 적용해 본 사례를 그 안전학회에 기고한 논문을 가져왔는데요. 적용 사례를 한번 적절한 사례라고 판단이 돼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캐리비안 페트롤룸 리파이닝 가솔린 탱크 화재 폭발은요, 가솔린 탱크에 있는 가솔린이 넘쳐 흐름에 따라서 그 화재 폭발로 이어진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해저드 같은 경우에는 탱크 내 탄화 수소류를 저장했던 것을 유해 위험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탑 이벤트는 저장 탱크의 오버플로우, 넘쳐 흐름, 컨시퀀스 결과는요, 화재나 폭발 등이고요. 각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그 장벽을 그 옆쪽에 있는 것은 예방 장벽, 프리벤션 베리어, 그리고 결과 쪽, 컨시퀀스 쪽에 위치하였던 것은 미티게이션 베리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뒤쪽에 이제 그림에 말씀드리겠지만 파란색 박스는 탑 이벤트에 대한 그 위협들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 파란색들, 그리고 노란색 박스는 각 그 장벽들에 대한 악화 요인 또는 저하 요인입니다. 디그로데이션 팩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사고는요, 가솔린 탱크 이전 시 탱크 레벨 게이지가 고장났거나 또는 모니터링을 실패해서 가솔린 탱크 넘침과 함께 저마운이 인근에서 제공돼서 그 화재 폭발, 인근 마을까지 토양 오염, 환경 사고까지 야기했던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런 동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타이 기법을 통해서 어떠한 예방 장벽이나 저감 장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위험성 평가 기법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타이 기법을 적용한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예방 저감 방호 장벽들은 자동 넘침을 예방하거나 저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장벽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레벨 게이지 자체가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것이 고장난 경우에는 넘쳐 흐름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과 독립적인 레벨 게이지를 설치하는 것, 인디펜던트 레벨 게이지를 설치하는 것을 또 보타이 기법에서 장벽으로 선정해 내었고요. 그리고 그 탱크 자체에 관련된 안전 설비들을 그 예방 점검, 프리벤티브 메인터넌스를 강화하는 것, 그런 것들의 장벽으로,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선행지표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 보타이 기법에서 도출된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너무 이 나비 넥타이 형태가 좌에서 우로 길기 때문에 한 화면에 표현은 못했고요. 이쪽에 있는 것이,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탑 이벤트입니다. 탑 이벤트 왼쪽 부분, 그리고 이쪽이 탑 이벤트의 오른쪽 부분,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그림을 설명해 놓고 있고요. 이 탑 이벤트에 대한 요 파란색 부분은 요게 위협입니다. 위협, 트리트. 그리고 이 노란색 부분은요, 요게 이 악화 요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는 저하 요인, 에스컬레이션 팩터 또는 디그로데이션 팩터들이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거, 요것들이 이 장벽입니다. 베리어. 이 장벽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죠? 이 탑 이벤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 장벽으로 선정해 놓았던 것들은 예방 점검을 철저히 한다든지, 또는 그 낙뢰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 또는 그 자동 넘침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것, 그리고 레벨 게이지를 독립적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 장벽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타이 결론에서 도출할 수 있는 그 결과 공고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만약에 이런 이벤트를 막지 못해서 이 결과사고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빨간 것이 컨시퀀스입니다. 이쪽으로 계속 예방장벽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여기 있는 이 저하 장벽들, 요것들입니다. 검은색 장벽들을 많이 도출해서 쌓아 놓게 되면 이 최종 결과 사고까지 이어지지 않겠죠. 그죠? 이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요 장벽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주로 이 저하 장벽들은 소화 설비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워터 델류지 설비를 가솔린 탱크에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들, 또는 화재 감지 설비, 또는 비상 응답 절차서 같은 것들을 마련한다든지, 또는 캐소딕 프로텍션 시스템, 전기 방식 설비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여기 있는 이 장벽들이 모두 이 최종 결과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저하 장벽들입니다. 이게 이제 컨시퀀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도출해 놓은 것을 예로 설명을 드렸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처럼 안전하게 논문에 기고한 것처럼 보타이 기법을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보타이 XP 소프트웨어 관련 링크입니다. 두 번째, CG 소프트웨어 마지막 링크 주소이고요. 들어가 보시면 유료 버전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는 무료 버전으로 사용해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보면서 보타이 기법을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CPS 책 시리즈 중에 위험성 평가 기법 보타이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